여러분,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이름만 들으면 그냥 중동 어딘가에 있는 바닷길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매일 이 길을 통과합니다. 사우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UAE.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세상에 내보내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솔직히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나는 세계 경제 괜찮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 돈 된다. 오늘 저는 그 두 번째 감정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슈. 이건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돈이 몰리는 섹터와 종목, 탑10, 그리고 언제 사고 어디까지 먹어야 되는지, 타이밍 전략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나는 이 이슈로 누가 돈 버는지는 안다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갑니다. 투자는 모르면서 사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폭 약 33에서 55km짜리 해협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페르시아만 입구예요. 이 좁은 길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수출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하루 평균 약 1,700만 배럴, 글로벌 원유 교역량의 약 20%, LNG, 액화 천연가스는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5에서 30%. 이게 다 이 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더 크리티컬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 중동 원유의 절대 다수가 호르무즈를 통과하죠. 즉, 이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직격탄을 맞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고 유가가 폭등하고 물류 비용이 치솟고 결국 물가가 오르고 금리 정책까지 흔들립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중동 얘기가 아닙니다. 주유소 기름값, 마트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주식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옵니다. 역사를 보면 중동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특정 섹터의 주식은 단기간에 20%, 30%, 심지어 50% 이상 뛰었습니다. 자, 그 섹터가 어딘지 지금부터 짚어드립니다. 제가 수년간 이벤트 트레이딩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시장은 거의 똑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1단계 정유에너지 섹터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마진이 바로 확대되니까요. 뉴스 터진 당일 혹은 다음 날 바로 튑니다. 2단계 해운 섹터가 한 박자 뒤에 따라옵니다. 해협이 막히면 배가 돌아가야 합니다. 수에즈 운하 우회, 희망봉 우회. 운송거리가 늘어나면 운임이 폭등합니다. 이건 며칠 뒤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요. 3단계 방산이 올라옵니다.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면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무기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건 단기뿐 아니라 중기까지 이어지는 테마입니다. 4단계 원자재 전반이 따라 움직입니다. 유가 상승은 구리, 알루미늄, 천연가스 등 원자재 전체에 상승 압력을 줍니다. 5단계 대체에너지 테마가 후반부에 뜹니다. 이러니까 재생에너지 빨리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후발로 올라옵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돈 버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알아야 언제 어디서 들어가고 언제 빠질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돈이 몰리는 대장주 탑10 바로 짚겠습니다.
1위, 흥구석유. 소형주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유가 테마에서 단기간 수십 %씩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런 소형 에너지 유통주들의 특징은 기업 펀더멘털보다 테마 수급이 전부라는 겁니다. 즉, 테마 수급이 들어올 때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급등 후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이 분할 매도 타이밍입니다. 절대 장투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2위,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정유. 석유 유통 관련 대표 중소형 수혜주로 유가 상승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왜 이 종목이냐? 정유 관련 이벤트에서 단기 급등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중동 리스크 국면에서 과거 20% 이상 급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유가 상승이 확인되는 장시작 직후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단기 이벤트주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뉴스 이후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그게 진입 시그널입니다. 3위, 한국석유입니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와 함께 정유 3인방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있어서 급등폭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수급 안정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유가 이슈 초기보다 2에서 3일 차에 오히려 탄력을 받는 패턴이 있습니다. 급하게 첫날 추격 매수보다 단기 눌림 이후 재진입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4위는 해운으로 넘어가서 HMM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 호르무즈 봉쇄 또는 긴장 고조 시 운송 경로가 길어지고 운임이 폭등합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 에버기분 좌초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HMM 주가 흐름 보셨습니까? 해운 운임 폭등과 함께 주가가 말 그대로 폭주했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이슈도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HMM은 대형주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리스크도 낮습니다. 이벤트 초기보다 운임 데이터가 실제로 오르는 시점에서 더 탄력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5위, 흥하해운. 중소형 해운주는 대형주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해운 이슈 테마에서 수십 % 단기 급등 사례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종목입니다. 단 그만큼 낙폭도 크기 때문에 익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10%, 15%, 20% 본인만의 익절 기준을 정해두고 그 시점에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게 답입니다. 6위, 대한해운. 탱커 유조선 관련 사업 비중이 있어서 에너지 운반 직접 수혜주로 분류됩니다. 호르무즈 이슈는 단순히 경로가 길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운임 자체가 폭등하고 그 탱커를 운영하는 해운사들이 직접 수혜를 입습니다. 이건 유가 수혜인 동시에 운임 수혜입니다. 이중 수혜 구조라는 점이 이 종목의 포인트입니다. 7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사는 다른 섹터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정유나 해운이 이벤트 기간 동안 단기로 먹는 테마라면 방사는 이벤트가 장기화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면 각국이 즉각 국방비를 늘립니다. 무기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12년짜리 수주입니다. 단기 이벤트 효과 중기 수주 기대감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부터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나토 국가들과의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고 중동 불안정이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이 섹터는 단기 급등을 노리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포지션으로도 유효합니다. 8위, LIG넥스1. 천궁, 비궁, 해성 등 유도무기 시스템의 국내 핵심 제조사입니다. 중동 분쟁 시 방공 시스템 수요가 폭증하는데 LIG넥스1은 그 수요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K방산 열풍과 맞물려 글로벌 수출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역설적으로 이 수출 흐름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이슈 초기에 단기 수급 중기 수주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됩니다. 주가가 급등 후 눌릴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9위 현대로템. K2 전차로 국제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방산 기업입니다.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K방산의 지상전력 대표주자로 부상했죠. 지상방위 시스템 수요는 중동 긴장이 고조될수록 확대됩니다. 사우디, UAE,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지상전 전력 강화에 나서면 현대로템이 그 수혜권에 들어옵니다. 방산 섹터 중에서도 중기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입니다. 단기 이벤트 급등 이후에도 수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재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위는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원자재 ETF와 대체에너지 테마입니다. 먼저 원자재 측면. 유가가 오르면 전체 원자재에 상승 압력이 걸립니다. 구리, 알루미늄, 천연가스 관련 ETF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국내에서는 원유 관련 ETF, 에너지 섹터 ETF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이건 사이클의 후반부 테마입니다.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때 기름 없이 에너지 독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태양광, 풍력 관련주에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이슈 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유해운 방산이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 때 그 다음 타자로 대체에너지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종목 아는 것보다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이 테마는 이벤트 트레이딩입니다. 무슨 뜻이냐? 뉴스 급등 차익 실현이 패턴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100% 물립니다. 과거 중동 리스크 사례를 보면 이슈 발생 후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피크가 옵니다. 그 이후엔 이슈가 장기화되더라도 주가는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이미 선반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뉴스보다 앞서 움직이고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제 샀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대부분 이미 고점에 가까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진입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초기, 즉 이슈가 터지고 시장이 열리는 당일 혹은 이길에 진입합니다. 이미 5에서 10% 뛰어 있어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아직 1차 상승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흔들립니다. 3분할, 5분할로 나눠서 진입하면 평균 단가를 조절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목표가를 미리 설정합니다. 15% 오르면 절반 매도, 25% 오르면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기계적인 기준을 만들어 두세요. 네 번째, 손절 라인을 설정합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이런 기준을 만들어 두고 그 선을 건드리면 반드시 손절합니다. 곧 오르겠지는 이런 이벤트주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슈. 이건 뉴스로만 보면 불안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보면 돈의 이동 신호입니다. 돈이 흐르는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단계 정유 흥구 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유가 상승이 뉴스 터지는 즉시 마진 확대로 연결.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2단계 해운 HMM, 흥하해운, 대한해운. 운송 경로 우회로 운임 폭등. 정유보다 한 박자 늦지만 상승폭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3단계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현대로템. 전쟁 리스크 고조무기 수요 증가. 단기 중기 모두 유효한 유일한 섹터입니다. 4단계 원자재 ETF, 대체에너지. 후반부 자금 로테이션. 먼저 들어가면 남들 익절하고 빠질 때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건 이벤트 트레이딩입니다. 짧게 먹고 목표가 달성하면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길게 가져가는 순간 그 수익은 손실로 바뀝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더 구체적인 진입 타이밍과 매수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타이밍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조금 더 정밀한 분석 기준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